돈 많이 벌고 싶죠? 네. 돈 많이 벌고 싶은데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절약하시죠? 많이 하죠. 돈을 벌고 싶으면은 절약을 하면 안 돼요. 절약을 그냥 당장 끊어버리셔야 돼요. 왜냐면은 절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모으기 위해 돈을 만들어야 되니까. 모아야지 되기 때문에 절약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절약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절약을 해요? 덜 먹고 덜 쓰고. 그치. 덜 하는 거야, 덜.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만큼 해야지 충족이 돼요. 그쵸? 근데 덜 하는 거야, 요 정도로. 덜. 이게 우리는 이제 절약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먹어야 되는데 좀 덜 먹는 거야. 그리고 내가 배달 음식도 몇 번 시켜 먹고 싶은데 덜 하는 거야. 그쵸? 그러면은 원래는 이만큼을 내가 해야지 충족이 되는 건데 절약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하는 것보다 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만족스러워요? 만족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원래는 이만큼 해야지 만족인 거고 원래 이만큼 할 걸 이만큼밖에 못했기 때문에 불만족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도 덜 먹으면서 살을 빼는 거잖아요. 근데 덜 하고 계속 불만족이 지속되다 보니까 치팅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때 뭘 하게 돼요? 폭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절약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원래 충족되는 상태는 이 정도인데 불만족한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은 나중에 폭식하듯이 뭘 할 수도 있겠어요? 갑자기 과소비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 거야.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절약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돈을 모을 수가 있느냐? 일단은 내가 지금 불만족한 상태를 느끼면 안 돼. 충족된 상태를 느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이만큼인데 요만큼밖에 못하는 그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불만족한 상황에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함이 안 느껴져. 결핍이 계속 느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래 나는 이만큼 해야 되는데 난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거든요. 부족해요, 그게. 저도 그랬어요. 항상 뭔가가 결핍돼 있어. 내가 돈을 많이 쓰는 이유는 어렸을 때 내가 이거를 사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만큼 써야 돼. 내가 어렸을 때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해야 돼. 이렇게 많이 다녀야 돼. 이런 결핍에서 나오는 소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못했으니까 이거 이제 해봐야 돼. 이거라도 해야 되지 않아? 근데 또 너무 다 만족하면 안 되고 지금 내가 불만족한 상태로 돈을 모으기 위해서 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모으기가 힘들어요. 제가 주변 분들 중에서 절약을 되게 잘하시는 분들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 저희 와이프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굳이 절약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욕심이 많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번에 아이폰 15가 나왔어요. 원래 같았으면 되게 저도 사고 싶었을 거거든요. 이번엔 바꾸진 않았습니다. 저희 동생이 신기했어요. 언니는 바꿨는데 어떻게 오빠가 안 바꿨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아이폰 13 쓰고 있거든요. 그냥 아직 쓸만해서 난 그냥 지금이 만족스러워서 그냥 쓰려고 나중에 고장나면 바꾸지 뭐 이렇게 되면 되는데 항상 제가 결핍이 있었다 보니까 결핍이 있었을 때는 항상 불만족이 이번에 더 빠른 거 나왔는데 내가 이만큼 써야 되는데 내가 지금 돈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야 돼. 그러면은 계속 그것만 생각나요. 15 나왔는데 그걸로 바꿔야 되는 갑자기 느린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옷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옷을 제일 많이 버리는 거 아세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버린대요. 제가 충격 먹었어요. 중국보다 더 버려요. 인구수 대비해서가 아니라 그냥 중국보다 더 많이 버린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많이 버려요. 불만족하니까. 사이즈가 작아져가지고 버렸겠어요? 근데 옷에서 만족함을 느끼는 저희 처남이 있거든요. 처남은요 진짜 10년 전에 산 걸 지금도 입어요. 오히려 장모님이 해져서 버릴 정도. 근데 버렸는데 저희 처남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왜 버려? 아직 입을 만한데. 근데 처남은요 진짜 되게 항상 보면은 제가 이렇게 어디 여행을 갈 때 제 옆에 많이 타거든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항상 뭔가 만족스러운 것 같아. 제가 그래서 저희 처남이나 처형 성격을 제일 되게 부러워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되게 조금 쓰는데 항상 만족스러운 것 같아. 처형이 돈을 그렇게 많이 모았대요. 돈을 저보다 많이 버는 게 절대 아닌데 많이 모았대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많이 모은 비결이 안 쓴대요. 이번에 휴대폰을 처음 바꿨어요. 아이폰 15로 와이프랑 똑같이 바꾸는데 그 전에 뭐 썼냐면은 아이폰 8을 썼어요. 아이폰 8 지금 몇 번이 바뀐 거죠? 몇 번 바뀌었어. 처남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아이폰 12 미니가 공짜 폰으로 나왔을 때가 있어서 그때 바꿨는데 그 이전에 썼던 휴대폰이 아이폰 6S였어요. 아이폰에서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그때
바꿨어요. 날 좀 제발 죽여줘 하고서 메시지가 떴을 때 그때 바꿨어요. 저희 와이프도 처형이나 처남처럼 그러니까 많이 아끼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저랑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느낌으로 살더라고요. 그렇게 욕심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결핍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지금 현재의 감사함을 느끼다 보니까 뭔가 계속 돈을 덜 쓰게 됐어요. 저는 항상 저녁을 먹을 때마다 모든 음식을 다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 만족스럽다 보니까 덜 시켜 먹게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장모님이 주신 뭐가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신 뭐가 있는데? 그거 먹지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기해서 왜 그런가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2015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못 번 거예요. 200만 원도 못 벌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저희 와이프랑 데이트를 하는데 싸운 적이 있어요. 데이트도 어디 나가서 한 게 아니라 돈이 없으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그냥 같이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을 먹으면서 저녁을 이렇게 먹었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그때 메추리알 그 장조림 아시죠? 그거를 되게 그릇에다가 많이 담은 거야. 나는 이게 내일도 먹고 내일 뭐 점심 저녁까지 먹을 계산을 해놨는데 이만큼을 퍼내면은 거의 내일 아침이면 끝날 것 같은 거야. 거기서 제가 버럭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담어? 이거 다 먹을 것도 아니면서. 그때 이제 와이프랑 좀 티격태격 싸웠죠. 근데 그런 결핍이 있었다 보니까 나중에 내가 돈 많이 벌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아야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먹고 싶은 걸 다 먹었을 그 상황이 됐을 때에도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충만함을 내가 느끼지를 못하니까 계속 이제 더 자극적인 거. 뭐야 여기 맛없어, 다음번에 더 맛있는 거 시켜야지. 계속 이렇게만 반복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부턴가 집에서 그냥 원래 옛날에는 계란 볶음밥을 해서 먹을 수도 있어요. 계란 간장밥 있잖아요. 간장 계란밥 많이 먹잖아요. 그거를 먹을 때에도 만족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배달의 민족으로 그렇게 계속 시켜 먹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 결핍이 충족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쇼핑도 덜 하게 됐습니다. 원래 쿠팡 매니아였어요. 1일 1쿠팡을 했어야 돼요. 항상 새벽에 뭔가 나의 물건이 현관 앞에 쌓여 있는 게 마치 산타클로스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밤에 던져놓고 간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듯이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쩔 때는 그거를 뜯어보지도 않은 적도 있어요. 한 달 동안 그냥 계속 쌓아놓는 거야. 뜯어보지도 않을 거면 차라리 안 샀어도 됐잖아요. 근데 그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그게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뭔가 질르는 거야. 근데 오히려 내가 만족을 하니까 그 뒤로는 뭐 일부러 절약을 하려고 해서 절약을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저희 처형처럼 돈을 안 써서 그냥 돈이 쌓이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느낌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냥 안 쓰면은 그게 절약인 건데, 그리고 지금 거에 만족하면 그게 절약인 건데 불만족한 거예요. 불만족. 근데 그 불만족은 또 어디서 오느냐?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근데 비교도 꼭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이랑 비교해. 자, 인스타그램 딱 우리 들어가잖아요. 인스타그램 딱 들어가면은 다 사람들이 지금 내가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순간을 여기다 올려요? 아니죠. 어떤 순간을 올릴까요? 내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는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을 여기다가 편집해서 올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인생의 하이라이트만 여기 다 모아 있어. 타인의 하이라이트가 막 모여 있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고 뭔가 멋있고 와 저런 호텔도 갔네?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자, 그런 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막 만족스러울까요? 불만족스럽죠. 경쟁이 되면서 심리적으로 경쟁이 되고 저 사람이 질투도 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는 왜 이러지? 뭔가 그러면서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들을 막 찾아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기 여행 갔다 왔는데 나는 여행은 못 갔으니까 쇼핑이라도 해야지, 나는 뭐라도 해야지,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집을 살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집 못 사는 거 쇼핑이라도 하자, 여행이라도 가자, 이렇게 많이 푼다고 해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지금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내가 불만족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지금 아끼면서 이 모습이 너무 처량해서 이거라도 쓰면서 충족시켜야겠어 하면서 더 과소비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도 그냥 안 봐요. 인스타그램에다가 내가 올리긴 올려도 남들 걸 안 봐요. 올리는 거는 저도 뭐 제가 과시하려고 올리는 것보다는 저는 팔로워 모아서 돈 벌려고, 그래서 카드 뉴스를 만든다든지 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올린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 이렇게 올려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팔로워가 모여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막 무슨 시계를 사가지고 그거를 자랑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내가 심는 거지. 굳이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그냥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보는 건 괜찮지만 괜히 내가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나올 것 같은 걸 굳이 찾아서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비교를 할 때에도 항상 제가 그거는 별로 좋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나라 경제 상황보다 더 안 좋은 그런 빈국 있잖아요. 그런 데를 보면서 우리가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는 건 좋지는 않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도 딱 일어나서 와 진짜 날씨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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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그냥 되뇌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냐면은 생각으로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워요. 우리 인간은요 원래 걱정을 사서 해요. 그렇지 않아요? 걱정이 계속 생겨요. 걱정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따가 점심 땐 뭐 먹지? 저녁 땐 뭐 먹지? 나 죽으면 어떡하지? 월급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통장 다음 달에 월급이 나와도 다 스쳐 지나가기만 하면 어떡하지? 카드빚 어떻게 갚지? 월세 어떻게 내지? 그러다가 나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나 길거리에 나 앉으면 어떡하지? 서울역에 이렇게 있어야 되나? 거기 신문이 없으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걱정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걱정. 가만히 있으면 걱정만 생각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생존 본능이거든요. 이 걱정이 없었던 조상들은 다 없어졌어요. 퇴화돼서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없으면 옛날엔 그랬다고요. 옛날엔 인프라라는 게 있어요? 옛날에 세금이 있어가지고 막 뭐가 구축되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구석기 시대 때? 없잖아요. 미리 걱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착착착 해가지고 내가 이따가는 채집해가지고 뭘 먹고 이따가는 과일 따다 먹고 이따가는 사냥을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남은 거란 말이에요. 걱정이라는 게 없으면은 안 되는 시대에서 몇만 년 동안 살았어요. 수만 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우리한테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정도로. 근데요 이 세상은요 우리가 그 걱정하는 그 본능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어요. 홈플러스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하나씩 팔아요? 아니에요. 막 엄청 막 이만큼 상자로 팔아요. 과자도 막 24봉지 팔고 라면도 무조건 5개들이 팔고 그것도 모자라서 박스채로 파는 것도 있고. 자, 박스채로 필요한 때는 언제예요? 전쟁 났을 때. 우리나라 유통업이 갑자기 마비가 됐을 때. 근데 우리 경험해봤지만 코로나 때 거의 재앙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집에 식량이 떨어진 적 있어요? 돈이 있어도 식량을 못 산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집에 팬트리나 뭐 창고 이런 게 필요할까요? 식량 창고? 없어요. 전쟁 났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 집 안에서 아무것도 못 사 먹고 한 달 동안 있어야 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이 휴전 국가라서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도는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상 그런 상황이 있었나요? 사실 휴전 국가이지만 전쟁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오히려 휴전 국가가 아닌 곳에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봤잖아요. 대한민국 굉장히 평화로운 나라입니다. 굳이 집에다가 한 달치 식량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유통업계는 그렇게 하면은 유통업은 이게 안 돌아가거든요. 어쨌든 간에 누가 사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야 돼요. 그래서 재고를 계속 만들어요. 잉여 생산물을 계속 만들어가지고 더 사게 만들어. 왜냐면은 사람들이 필요한 만큼만 사면은 돈이 안 도니까. 그러고서 버리기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제 어쩌다 보니까 그 싱크대 위에 와이프 자고 있을 때 그냥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싹 했거든요. 20리터 봉지에다가 버리기도 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도 했는데 저희 집이 지금 이사를 온 게 2020년 초인데 그 찬장을 보니까 그때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유통기한이 2020년에 머물러 있는 것도 많아. 지금 이 창장은 도대체 뭘 위해서 존재를 했던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불만족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채워넣고 싶은 거야. 그 찬장은 채워질 필요가 없어요. 비워 있어도 돼요. 채워 넣어야 돼. 왜냐? 결핍감이 항상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의 만족을 해야 돼요. 지금의 만족을 해야 쓸데없는 돈을 쓸 일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약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결핍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와요. 인내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와요. 절제라는 단어가 같이 따라와요. 근데 항상 사람은요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절약, 절제하다가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폭식을 한다거나 갑작스럽게 과소비를 한다거나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상황에 만족을 하면은 그럴 일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언제든지 우리 집 앞에는 편의점이 있고 슈퍼마켓이 있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가서 사면 돼. 언제든지. 그냥 거기 항상 있어. 내가 좀 귀찮아도 조금 걸었다가 오면은 운동 삼아서 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좋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괜찮겠죠. 우리가 어디 시골에 만약에 마트가 차로 30분 거리에 있다. 그럼 당연히 팬트리 필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도시에 지금 살고 있고 바로 앞에 편의점 있고 또 쿠팡 새벽 배송도 된다면 굳이 많이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제도 우리 아이가 우유, 멸균 우유 먹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떨어진 거예요, 밤에. 근데 쿠팡 새벽 배송을 시키니까 아침이 왔어요. 아침에 아이가 우유 하나씩 꼭 먹거든요. 떨어질 일이 없어요.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걱정을 하다 보니까 미래를 항상 대비해서 과소비를 하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결핍을 느끼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 결핍을 이겨내는 방법은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걱정이 계속 올라오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을 하면서 눌러주시라는 거예요. 말로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 가만히 있을 때 많은 생각들이 나잖아요. 저는 특히 ENFP라서 S형들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다면은 정말 이 백지 상태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N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은 별의별 공상이 다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 90% 이상 걱정입니다. 우리 어떤 공상을 할 때 나중에 내가 로또 맞으면 어떡하지? 로또 맞으면 이 집도 사고 저 집도 사야 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나가지는 않아요. 잘. 한 10%만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지금 당장의 걱정이 많지 않아요? 오, 그런 공상이 많아요? 로또 당첨되면 어떡하지? 굉장히 긍정적이다. 보통 걱정이 더 많아요. 이따가 어떻게 해야 되지? 없다고 걱정도 또 사서 합니다. 여성분들은 더 걱정이 많다고요. 왜냐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구석기 시대 때 사냥을 하면서 막 나갔다 오는데 여자들은 집에서 애를 봐야 되다 보니까 아이를 보면서 계속 공상을 했대요. 걱정을 하면서 다음 미래를 계속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걱정이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눌러지더라고요. 그 쓸데없는 걱정들이 뒤로 가고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감사하지? 날씨가 감사해.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인프라가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 게 너무 감사해.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제가 아침에 또 헬스장도 갔다 왔거든요. 저희 아파트 상가에 헬스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 이용하는 헬스장. 이것도 너무 감사해. 근데 그냥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도 감사하더라고. 오늘 이 문을 열어주시는 분 5시에 열어주세요. 이 당직 하시는 분들도 정말 감사하다. 아무리 돈 받고 하는 일이지만 이렇게 새벽부터 일하고 싶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편의점을 가더라도 이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다 보면은 주변에 모든 게 감사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다못해 수돗물을 틀었는데 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 자체가 감사해. 어디는 이 수돗물에서 석회가 나오거나 아예 마시지 못하는 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도 너무 감사하다. 이 대한민국 진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주신 우리 선대 조상님들도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까지도 계속 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가 계속 입으로 나오면은 입으로는 너무 이상하니까 생각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이렇게 머릿속으로 감사합니다 하다가 갑자기 걱정이 또 이제 나오지. 걱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들을 제가 주변 분들한테도 하고 다니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연부를 외우나 보다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계속 입으로 연부를 외잖아요. 근데 그게 다 보니까는 좀 이상하게 들렸지만 알고 보니까 다 좋은 얘기더라고요. 거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가 옛날 힌두 언어로 막 나오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연불 외듯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다가도 계속 하다 보면은 내 뇌의 주파수가 이제 그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계속 뭐를 끌어당겨 오려고 하냐? 감사한 일들만 계속 끌어당겨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충만한 상태가 되겠죠? 충만한 상태가 되고 결핍이 느껴지지 않으면 굳이 절약을 하지 않아도 항상 만족된 상태로 느껴지는 거예요. 자, 이거 옛날 얘기 들어보셨죠? 물이 반밖에 없네? 물이 반이나 있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갑자기 딱 조난을 당했어요. 자, 그러면은 내 모양은 도대체 왜 이래가지고 운이 이렇게 나빠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갇혀 있어야 되나? 라고 하면은 주변에 나무들의 열매가 보일 수 있을까요? 안 보일 거예요. 근데 살아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하면은 분명히 주변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먹을 열매가 이렇게 있다니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인간이 힘이 있어요? 동물들보다 힘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 어떤 동물들보다 힘이 약해요. 원숭이 만만해 보이고 강아지 만만해 보이지만 사람이 싸워서 못 이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만한 강아지 절대 못 이기죠. 절대 못 이겨요. 이빨이 우리는 그렇게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스피드도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그렇게 태어났다고 해서 나는 도대체 왜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 라고 했다면 이미 호모사피엔스는
있으면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지금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또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충족된 상태에서 살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계속. 무슨 감사 전도사처럼 우리 채널이 홀리해지는 것 같지만 돈 버는 방법 얘기도 할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 마인드셋이 안 돼 있으면은 다 잘 안 될 거예요. 또 이 영상 보고서 악플 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악플을 달까요? 아니면 감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악플을 달까요?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감사한 상태면 악플을 달지 선플을 달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내가 악플을 다는 게 결핍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지금 불만족한 상태, 욕구 불만인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댓글도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늘 큰 힘이 됩니다.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